미국 주식에서도 되게 네. 성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주식 좋아하죠. 예. 고민을 하신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은 되게 1600선까지 내려갔을 때 맞아요. 그때 딱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코스피가 1600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한번 성공했던 네. 그걸 발판 삼아서 남들이 이렇게 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딱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저는 부동산을 끝내놓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부터 세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공부를 되게 예. 좋아하시네요. 제가 뭔가 파는 걸 좋아해요. 뭔가 알아야 맞아요. 호기심이 많고 막 파고 내가 이걸 알아야 뭔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하기 시작하기 전에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면 저는 그 미리 파보는 거.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곳을 알아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을 끝내놓고 다음 공부를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는데 세무 공부를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세무사 분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해서 그분들이랑 의도적으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날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도 나랑 같이 술 먹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를 알아서 제가 뭐 연락을 드리고 막 SNS 통해서 막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서로 반가워주고 만나주시겠다고 그런 거여서 제가 그걸 알고 막 그때부터 막 뭐 세무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또 아버지 친구 아들 중에 또 세무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랑 세무 공부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네요. 반포의 그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그 친구랑 계속 그런 대화를 끊임없이 했어요. 뭐 이 투자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세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떨지 서로 막 거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막 서로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마음 맞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막 경제 얘기하고 마서 이거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 지금 뭐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막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너무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부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흥미롭다. 그거 뭔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내 세무일도 많이 보고 주식 부자들도 내 세무일을 많이 보는데 부동산 부자들은 형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부는 이 부가 올라가는 이 돈이 쌓여가는 이게 사실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 그냥 부동산으로 불을 이룬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 뿐이지 특별한 걸 또 먹는다든가 뭐 갑자기 옷을 산다든가 갑자기 차를 바꾼다거나 왜냐면 또 다른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고 있을 게 분명하고 이걸 팔기도 힘들고 환급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힘들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형이 더 큰 부를 이루고 싶다면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된다.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 부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급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 삼성전자나 이런 것을 뭐 은행처럼 이용하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잠깐 넣었다 팔았다 이게 바로바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능한 게 주식이다 보니까 삶의 이 질이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 있는 건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또 공부를 하셨죠. 파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2018년 한 중순 정도 됐겠네요. 생각해보면 한 중순부터 한 3, 4개월 뭐 되게 세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 친구들하고 부자들의 길을 따라가자. 부자들은 어떤 습성과 행태를 보여라고 한과 동시에 이거는 무조건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주식 공부를 계속 열심히 파겠죠. 그래서 다시 똑같이 이제 부동산 처음에 하듯이 어디로 갔겠어요? 서점으로. 서점으로 달려가서 이제 주식에 관련한 책들을 막 그때부터는 지금 유행하는 거 공부하지 말자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고서부터 읽어보자고 해서 막 현명한 투자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뭐 레이 달리오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월가의 영웅들부터 해가지고 막 이 관련된 주식 관련된 책들을 이제 또 다시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읽기 시작하고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됐더니 국내에 계신 뭐 왕국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저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형성돼 있고 약간 돈의 이 유동성이 너무 빠르고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모습들이 너무 뭐 테마, 섹터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투자하기에는 여기는 진짜 고위험군이구나. 하루에도 막 이렇게 됐다 이런 거를 나는 좀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제 성향상.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곳에 장기적으로 투자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달러를 사기 시작했어요. 달러부터 먼저 사자. 그때 뭐 환율이 뭐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달러가 뭐 1,100원대 초반 막 약간 뭐 이 정도
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달러를 이제 사모으기 시작해서 이제 투자를 하자라고 하고서 딱 요이 땅 했는데 오우 이게 너무 계속 우상향이에요. 계속. 예, 올해는.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제가 그 책에다 썼던 비겁한 지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15에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또 해봤자 마이너스 20에서 뭐 반등해서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들. 사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 부동산을 처음에 했던 그 정말 비겁한 지점, 완전 그 저가에 모두가 비난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다. 곡소리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곡소리가 나면 투자하겠다고. 네. 남들의 환호성에 들어가지 말고 남들의 약간 좀 목소리가 날 때. 좀 비관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안 나는 거죠. 한 1년 동안. 너무 다들 네. 수익을 보고 있던 네.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부동산도 한 2년 동안 안 했잖아요. 계속 이제 책을 파다가 막 진짜 막 그때부터는 막 온갖 유튜브 이제 그때부터 막 유튜브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막 신사임당 김작가 TV 뭐 3프로 TV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유튜버들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막 외국의 유튜버들도 다 찾아보고 다 보고 있는 상황에 한 1년 6개월 정도 제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상황이 왔겠습니까? 막 근데 그 상황은 되게 짧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힘들죠. 진짜 제가 머리를 박고 땅에다가 막 고민하고 막 소리 지르고 찬물로 샤워하고 막 진짜 그냥 막, 남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막 테슬라가 얼마가 갔어요 신문 기사나면 찢어버리고 벽에다 맞아요.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얘네들은 지금 부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있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투자를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한 이게 뭐냐면 참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의 축제에 들어가지 않고 내 축제를 만들려고 난 참았다. 왜냐 그들은 축제를 즐기는 오늘은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축제지 그 축제 내가 들어가 봤자 저들 술값 내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참았어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의 술값을 내줘야 돼? 라는 마음으로 계속 참고 막 소리 지르고 네가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야 외치고 막 진짜 막 뛰어다니고 막 심지어 막 벽을 주먹으로 막 치고 그랬어요. 그러다 2018년에 결혼을 하고 좀 이게 눌렀다가 갑자기 또 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와이프가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 미안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다가 2020년 3월을 맞이한 거죠. 그때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역병이 환희님을 도왔네요. 네. 그때 뭐 2200까지 가던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1600쯤 되면 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 6개월 이상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뭐 경제 위기가 올 때쯤 사야지 그거 못 삽니다. 준비가 안 돼 있고 공부가 안 돼 있고 용기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맞아.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용기가 안 나요. 운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때를 잡은 걸 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운을 알아보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운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고 내 스스로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면 용기까지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3월 이제 한 2002월부터 한 4월까지 아마 계속 내리막길이었다가 계속 빠지고 있을 상황에서 그때 마음 바꿔먹었죠. 떨어지는 칼날을 한번 잡아보자.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10개로 쪼개요.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해가지고 다 싹 모아가지고 막 그때도 막 어디 가서 막 일부러 막 더 일주일 내내 돌잔치 다 해보고 막 그냥 더 막 정말 그 내 시간과 노동을 팔아서 하기 싫은 일들을 막 다 하고 안 나가고 싶은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고 막 그래서 막 노동을 통해서 지금 돈을 엄청 끌어 모았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대로 다 끌어 모아서 그때부터 그 돈을 10개로 쪼개서 2020년 3월부터 마이너스 10% 날 때마다 말뚝을 받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10 나고 마이너스 10 나고 마이너스 10. 그러더니 전 더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안 떨어지죠. 2달 만에 바로 두세 달 만에 이렇게 했다가 V자가 나는 거 보고 야 이거 못 맞추겠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 거기서 다시 이제 공부했던 책들을 머릿속으로 상기를 시켰죠. 그랬더니 기존의 경제 위기 2008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닷컴 버블 그다음에 IMF 미중 무역 혼돈 상황일 때 과연 어떻게 나왔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저점 대비 30% 이상은 상승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더 쪼개서 넣자 해서 5번을 더 쪼개 넣어가지고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것도 역시 3배의 상승을 맛봤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참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거 시기의 문제. 그러니까 남들의 환호성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 됐어요. 천슬라가 됐어요.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할 때 이 투자물에 들어갈 게 아니라 어디가 박살이 났어요. 지금 뭐 비관론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 안 좋을 거예요. 이때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관심을 갖고 들어보셔야 된다. 근데 보통은 여기서 비관하시고 돈을 잃잖아요. 그럼 더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덮어요. 아유, 이 주식 도박 같은 거. 아닙니다. 진정한 투자를 하시려면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이상해. 코인. 시가총액 1위, 2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지금 환율이 1,500원에 다 왔어요. 맞아요. 그때 봐야 됩니다. 주식은. 금리가 4.5%까지 상방이 열렸어요. 레이달리오가 4.5%까지 가면 마이너스 20%까지 온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 우리는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때 떠날 게 아니라 이때 떠나는 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 시청자분들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이 주식을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다 정리를 2021년 6월 7월에 다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9만 전자, 10만 전자 가자. 맞아요. 테슬라 1,200달러 가자. 1,200 쓸라. 그때거든요. 그때 그러면 제가 팔았었던 시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초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잃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너무 INTJ이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심하고 내가 죽어라 내 시간과 노동을 파는 이 시드머니 이거밖에 못해하고 무대에서 망신당하고 코너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걸 다 수모를 감수하고 그 모았던 그 시드머니 너무 아깝죠. 행사 가서 막 누가 물병 던지면 맞고 막 이런 시드머니 이 시드머니를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마음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참고 기다리고 남들이 환호성 지를 때는 난 빠져있자 남들이 뭐 절망을 얘기하고 있을 땐 들어가자라는 마음을 저는 확고히 지금도 사실 되게 간질간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싶으셔서. 엔비디아 가격 보면 막 미치겠어. 너무 사고 싶어. 엔비디아가 전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65, 70 빠지고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마이너스 35% 나고 있고 막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박살났고 메타죠 이제 메타 박살났고 우리 돈나무 누나 캐시드 누나가 있는 ARKK 뭐 ARKG 막 다 박살나고 있는 지금 마이너스 60은 기본 막 이런 상황인데 가격만 이렇게 보고 있자니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저는 미리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두 다 정리하고 내년 초까지는 투자 안 하겠다라고 저는 오늘 아침 KBS 지상파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저는 투자 안 하고 있다. 뭐 포지션으로. 네, 저는 투자 안 하고 포지션을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 예, 저는 그 비겁한 지점, 두 번째 비겁한 지점을 또 역시 찾고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지점이 왔을 때 저는 이번에는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제 유튜브 통해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전 지금부터 투자 시작했다라고. 예. 그리고 그거 다 공개할 겁니다. 저는 지금 투자 시점이었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하겠죠. 그때도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쪼개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돌잔치 행사와 지금은 방송에서 하는 것과 그게 다른 거죠. 저는 지금 원화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화책을 중이에요 지금. 예. 왜냐? 다음 투자 대비해야 되고 원화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금이 지금부터는 왕이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빗썸에 일정 금액의 출연료를 받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는 게 제가 그 고점에 들어간 약간 그런 네. 그러니까 모두가 외칠 거예요. 지른이어가지고 약간 진짜. 1년 연봉을 아주 이렇게 박아놔서 근질근질해요. 아니 저는 그래서 네. 마이너스 70% 정도 났는데 그것도 안 파셨어요? 손절은 안 하고 있어요. 손절은 안 하고 있는데 뭐 상패 되거나 모르겠다 막 이러고 저도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자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또 다시
좀 기회를 기다려서. 그럼요. 그쵸. 근데 그 기회를 만들려면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구나. 손절하면은 막 휴지 조각이 근데 남을 지금 좀 텐데요. 늦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네. 이익이 날 때는 10% 안쪽에 나가고 팔고 마이너스가 날 때는 마이너스 60, 맞아요. 70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땐 더 오를 수 있는데 상방을 열어놓고 하방은 닫아야 되는데 하방을 열어놓고 상방을 닫아놓는 거. 맞아요. 저는 이거 주식 투자할 때 정말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기다림.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이라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손절해야 되나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 남 얘기 듣고 투자하셨을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서 누군가는 책을 150권, 200권 읽고 투자를 시작하고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유튜브 몇 개 보고 책 한두 권 보고 신문기사 몇 개 보고 남 얘기 한마디 듣고 투자를 한다면 게임이 안 되죠. 사실 이건 지는 싸움을 시작을 하니까 시간을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이곳에 써야지 시간 없이 이루어지는 건 망상이에요. 망상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니까요. 저도 네. 요즘 약간 투자 어떻게 할지 되게 너무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 이외의 시간은 쉼이라고 생각하시고 경제 공부를 쉼의 영역으로 가져가셔서 쉬셔야 된다. 이 경제 공부하는 걸 뭐 앉아서 무슨 사법고시 뭐 변호사시지만 무슨 로스쿨 뭐 리트 준비하듯이 막 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흐름들. 그러니까 애플을 사는 게 아니라 애플의 그 지표로서 애플이 그러니까 지금 애플만 지지하고 있어요. 왠지 아시죠? 시가총액 1위입니다. 원래 주식이 박살나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 시가총액 1위가 박살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완전 대세 하락장, 완전한 이제 하락장의 시작인데 애플은 지지하고 그러니까 애플 주식 굳이 살 필요 없이 애플 주식의 그래프를 계속 보고 유가, 천연가스, 심지어 뭐 밀가루, 보리, 아연, 텅스텐 이런 가격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얼마야 요즘 쌀 가격이 어떻게 되면 이거 얼마에서 얼마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영상 보신 분께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데 영상 보고 막 고개 끄덕끄덕거리시고 맞아 저렇게 해야 돼라고 끝내요. 거의 다 거기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뭐 그래. 그 내일 일어나면 또 잊어. 왜냐 노동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일이 또 고되면 집에 와서 피곤해하고 그냥 재미있는 유튜브 몇 개 보고 또 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또 잊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반성을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시지 마시고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좋은 이 리마인딩이 되셨다면 그거 행동으로 옮기시지 않으면 금방 또 잃어버려요. 그걸 계속 되새겨야 돼요. 저는 제 머리맡에 항상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머리 앞에 두고 자다 깨거나 이럴 때마다 아무 페이지나 펴서 읽어요. 아무 페이지나. 제 책도 뭐 이렇게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책 같고.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황희애님이 비겁한 돈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작년에 출간하셨는데 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벌써 작년이네요. 1년이 나요. 저 정말 즐거우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거 하나 진정성만은 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럼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재테크를 하는 투자자들, 그 경제적 자유를 얻고픈 사람들에게 이 키워드는 꼭 명심하라라고 좀 해주고 싶으신 말이 네, 있다면 있어요. 어떻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쉬면서 기다려라. 공부하면서 기다려라. 그렇죠. 쉼이라는 게 공부가 포함이거든요. 저는 이 공부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쉼 안에 공부, 그러니까 진급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거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쉼이란 말이죠. 그럼 저는 이 경제 공부도 역시 쉼의 영역으로 더 나은 나의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쉼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쉼 속에 공부가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은 쉬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쉬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마음의 결정을 바로 내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왔다 싶으면은 완벽한 쉼과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낸 분명한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 용기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 보셔라. 근데 이 이전에는 열심히 노동의 가치를 느끼시면서 시드를 만드셔라. 시드를 만드셔서 쉬는 시간에 경제 공부를 통해서 기다리면서 다음 장에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한 문장이 완성이 되겠네요. 저는 사실 평생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시 좀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좀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워낙 훌륭한 분이시죠. 계기였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세요.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세계 경제는 언제나 우상향이었습니다.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판을 떠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판을 떠나신다는 건 지구 끝내는 다시 진입이 어려운 거를 이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 다음 그 시기가 이 비겁한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기가 온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투자 공부를 해 나가면서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 이 부의 시작점 앞에 같이 좀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 네. 코너명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그럴까요? 네. 크립토 인싸!